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전임 속초시장이 추진해 만들었던 영랑호 부교가 3년 만에 철거됩니다. 부교 설치 추진 단계부터 철거까지 논란에 논란을 거듭해왔는데요. 수십억 원의 예산은 물론 찬반 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스란히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영랑호를 관통하는 400m 길이의 부교. 평일 오전인데도 적지 않은 관광객들이 부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치 3년 만에 철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2021년 11월 만들어진 이 부교는 빠르면 내년쯤 철거될 전망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달 영랑호의 수질 및 생태계 환경의 회복을 위해 부교를 철거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라는 강제 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속초시와 환경단체가 2주 동안 이의제기 없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법무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4년 넘는 1,507일간 부교 반대 운동을 벌여온 환경단체는 이번 판결이 부교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함을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문화재청이 제기한 환경피해 우려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는 겁니다. 관련돼 있는 기관에서는 다 우려를 표했거든요. 다시 재검토해봐라.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강행한 거거든요. 강행했는데 물론 그 시장이 강행을 했겠지만은 시의회도 적절하게 견제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였거든요. 이로써 관광 활성화냐, 환경 보호냐를 놓고 일었던 논란은 일단 종식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혈세를 들여 부교를 만들었다가 다시 철거 수순을 밟는 탓에 예산과 사회적 비용 투입은 앞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돈을 어디에 쓰는가 하는 것은 기회비용의 문제거든요. 이 돈이 다른 곳에 쓰여질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상실했다. 그걸 이제 예산 낭비라고 하는 거죠. 첫 절차인 철거비 산정 용역부터 공유재산 심의 의결까지 돈과 시간을 다시 들여 의회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의회와 의결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런 절차를 저희가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치에만 26억 원이 들어갔던 부교, 철거에 다시 최소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을 시작으로 과거 활발히 운영됐던 석탄 광산들이 차례로 문을 닫게 됩니다. 이런 폐광에서는 중금속을 포함한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역의 우려가 큰데 최근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어 관심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의 한 폐탄광.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만든 자연정화시설로 갱 안쪽에 있던 침출수가 쏟아져 나와 저류지는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주요 지점에서 침출수를 뜹니다. 폐광에서 정화시설로 들어가는 물과 정화시설에서 나와 황지천과 소도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을 함께 떠 검사합니다. 인근의 수질정화시설에서도 수질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정선에서 진행했고 올해엔 폐광한 장성광업소가 있는 태백에서 폐탄광 침출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장성광업소를 비롯해서 40여 개 폐광이 있는 황지천 유역의 수질과 정화시설을 조사하여 중금속 오염에 의한 하천 개선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도로 옆 옹벽 수백 미터에 검붉게 물든 배출구에서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인근의 폐탄광에서 쏟아져 나오는 침출수입니다. 너무 보기 흉해 지자체가 예쁜 타일의 벽을 덧대놨지만 워낙 많은 양의 침출수가 나와 그대로 황지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질 정화시설이 설치된 곳뿐만 아니라 이처럼 처리되지 않은 갱내수가 흘러나오는 지역에서도 수질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광해광업공단의 협조를 얻어 산성광산 배수 발생량 저감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시행한 정선지역 폐광 침출수의 연구 보고서를 보니 철이나 망간, 알루미늄은 물론 유독물질인 비소가 유출되는 폐광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6년까지 제4차 광해 방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38개 시설에 대한 수질 정화 시설을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026년 광해 방지 사업 중장기 프로젝트 사업에 근거해서 강원도 내 차질 없는 수질 환경 개선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말까지 태백 지역 폐광 침출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뒤 연구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남부 지역의 최대 수건 사업인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4개 시군 주민들이 예타 통과를 촉구하고 고속도로 건설 당위성을 호소하는 국토순례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반드시 이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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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과 정선, 태백, 삼척 등 강원 남부 수건 사업인 동서 육축 고속도로의 당사자들이 모였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는다는 의미로 영월부터 삼척까지 직접 걸어서 행진하는 국토순례 대장정에 나선 겁니다. 오는 30일까지 닷새에 걸쳐 700명 이상이 참가하는데 도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 기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되고 그 통과를 위해서 정말 많은 공무원들이 또 주민들이 함께 해주고 계시고 다양한 계획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월은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복례산 명소화 사업을 비롯해 주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지렛대로 작용할 걸로 내다보면서 사활을 걸고 있는데 강원도 역시 고속도로가 폐광 지역인 남부권의 성장 동력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이 이토록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건은 결국 경제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영월 삼척 구간은 백두대간을 뚫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공사비가 5조 원 이상 예상되면서 조사 초반 비용 대비 편익 이른바 BC값이 통과 기준치인 0.5에 한참 못 미치는 0.171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원도는 3월과 6월 두 차례 예타가 미뤄지면서 각 지역의 현안 사업 등 제출한 자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최근에 추가로 131개가 되는 이 사업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높여달라고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고요. 영월의 복례산 명소화 사업을 비롯해 동해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등 굵직한 사업이 BC값을 높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또 앞서 제천 영월 구간처럼 경제성이 아닌 지역균형 발전 측면을 강조하면서 예타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강원도의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지난 2020년 태풍 마이 사고로 한전 송전탑 설치 공사 현장에 산사태가 나 영동선 철로를 덮치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사태 지역 복구는 끝났지만 여전히 주변 계곡에서 토석이 흘러내려 철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높은 산에 세워진 송전철탑 아래로 깎아낸 듯 아찔한 절벽이 드러나 있습니다. 2020년 9월 태풍 마이삭에 영동선 철로를 덮쳤던 국유지 산사태 현장입니다. 송전철탑을 세운 블루파워 시공업체가 재해 복구 공사를 마쳤지만 심한 경사로 손쓸 수 없는 구간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장마철 이전에 업체의 현장 점검 결과를 받아 관리 중이고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2020년 당시 열흘 이상 열차 운행이 마비됐던 철도공사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산사태 직접 피해 지역에 대한 재해 복구 사업은 완료됐지만 주변의 계곡부에서 토석류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공사는 사방댐 같은 재해 예방 시설이 필요하다며 6월에 산림청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도 토사 피해를 입어 철로 주변에 응급 조치를 했다며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로를 직접 보호하는 피암 터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철도공단에 전달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층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어서 아래쪽은 그래도 좀 낙석 방지망이 돼 있는데 중간이 없으니까 이제 좀 철도공사에서도 이게 걱정이다라고 해서 산림청은 현재 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쯤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해당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거기에 이제 결론을 내면은 그 결론에 따라서 필요한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설 연도는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대규모 산사태 이후 지반이 약해지고 주변에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 만큼 산사태 원인을 제공한 송전탑 시공업체도 대책 마련에 함께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의 한 폐목재 야적장에서 불이 나 1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이 헬기 1대와 장비 36대, 인력 150여 명 등을 동원해 오후 6시쯤 불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불이 난 야적장에 쌓여있던 400톤가량의 폐목재가 모두 불에 탔지만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연 발화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속한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이 지난 19일부터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의 찬성률로 총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전국 사업장에서 동시 파업에 들어갑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5개 의료원과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소속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경영진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참여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5일 진도 4.5의 지진 등 수십 차례 지진이 발생했던 동해시 북동쪽 60km 해역에서 어젯밤 11시 28분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3.0으로 진앙은 북위 37.9도, 동경 129.6도로 관측됐고 이후 여진까지 모두 4차례 감지됐습니다. 계기 진도는 건물 2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진동을 느낄 만한 수준이고 지진 신고는 동해시에서 1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출생아 수 감소 영향으로 내년에 각급 학교 학생 수가 올해보다 1,200여 명 줄어든 13만 7,941명으로 줄어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이 3,234명 줄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759명, 1,242명 각각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강릉 주문진초 삼덕분교장과 정선 남선초 남창분교장, 고성 대진초 명파분교장 등 6개 분교장을 통폐합할 계획입니다. 강원FC의 양민혁과 황문기 선수가 축구 국가대표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며 2026년 월드컵 출전권이 달린 아시아 3차 예선에 뛰게 됩니다. 양민혁과 황문기 두 선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강원FC 소속 선수가 뽑힌 건 지난 2022년 9월 양현준 이후 2년 만입니다. 강원FC 구단은 다음 달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 추첨을 통해 30명의 팬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1계급 강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의 계급을 한 단계 아래인 경장으로 낮추는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경장은 병원 난동 이후 승진 시험을 통해 경사로 승진했습니다. 강원경찰청 소속인 이 경찰관은 지난 5월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달 초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고무보트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해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수상레저업체의 사업자와 수상오토바이 운전자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0일 강릉 강문해변에서 수상오토바이에 고무보트를 매달아 운행하다 탑승객 4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당시 보트 탑승객 가운데 일부는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강릉 동해 삼척지역 해수욕장 61곳에 이어 어제 속초, 고성, 양양 지역 22곳이 폐장한 가운데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39분쯤 양양 하조대 해변에서 해류에 휩쓸려 가던 3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54분쯤 폐장한 고성 삼포해수욕장에서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